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스코어는 1대1. 관중석의 분위기는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수만 명의 홈 관중이 환호했고 북소리와 부부젤라가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중동에서 거함 일본을 침몰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던 UAE 유소년 대표팀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젬 아바스의 예술 같은 동점골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홈팀은 승부를 운에 맡기는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기만 해도 우승컵은 서아시아에 남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순간의 게임이고 한국은 그 순간을 지배하는 데 통달한 나라입니다. 대기심이 추가 시간 5분을 알리는 보드를 들어 올리자마자 한국 U-15 대표팀은 전면 공격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탐색전도, 신중함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앞으로 단 3분의 시간 동안 90분과 90분 사이에 UAE의 골망은 연속으로 2번이나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월드클래스급 슈퍼 원더골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이 흐르는 홈 관중석 사이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한국 유소년 축구는 일말의 여행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클래스로 상대의 오만함을 꺾어버리며 다시 한번 아시아의 맹주임을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호랑이의 담력, 일본 킬러 앞에서도 쫄지 않는다. 이 승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직전에 벌어졌던 극도로 긴장된 심리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조선일보 특파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UAE는 일본을 꺾은 팀이라는 자부심과 오만함으로 결승전에 나섰다. 그들은 천시, 지리, 홈그라운드, 그리고 광적인 홈 관중까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기 80분, 하젬 아바스의 동점골이 터지자 경기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UAE 선수들은 이미 우승한 것처럼 세리머니를 펼쳤고 도발과 시간 끌기로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실력이 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통 U-15 레벨의 어린 선수들은 홈 관중의 압박과 상대의 기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 U-15 선수들은 달랐습니다. 실점 이후에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남을 탓하지도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U-15 주장은 골망에서 공을 꺼내 들고 냉정하게 하프라인으로 돌아가며 외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집중해. 이것은 미숙한 유소년 팀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단련된 미래 챔피언들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들은 운에 맡기는 승부차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90분 안에 끝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뜩할 정도의 집중력은 결국 역사를 바꾸는 2번의 골로 증명되었습니다. 침착함, 그것이야말로 곧 닥쳐올 태풍의 전조였습니다. 김태원 그리고 손성민. 전설들의 재림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골들이 터지기 전부터 한국은 유럽 무대를 누비는 선배들을 떠올리게 하는 과감한 개인기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축구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령관 김태원, 등번호 10번 김태원은 이 팀플레이의 영혼이었습니다. 전반전 냉정한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성공시킨 주인공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발끝이 아니라 두뇌에 있었습니다. UAE의 거구들이 에워싸는 강한 압박 속에서도 그는 템포를 조절했고 공을 배급했으며 스스로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탈압박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태원의 플레이에서 이강인의 그림자가 보인다. 저 정교한 옌발과 날카로운 전술적 시야를 보라. 90분을 훌쩍 넘긴 시점, 2대2를 만드는 기점이 된 그의 스루 패스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공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리틀 손흥민. 하지만 UAE의 전문가들과 관중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존재는 단연 손성민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위대한 선배와 판박이었습니다. 왼쪽 윙 포워드로 나선 손성민은 끊임없는 고속 드리블과 현란한 스텝오버로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손흥민의 DNA가 이 세대에 완벽하게 이식된 듯한 모습이었죠. UAE의 오른쪽 풀백은 손성민을 상대하며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추가 시간 막판에 만들어진 치명적인 공간들 역시 바로 이 리틀 손에 지칠 줄 모르는 스피드와 흔들기에서 시작된 균열이었습니다. 경기가 마지막 순간으로 치닫고 UAE 관중들이 종료 휘슬을 재촉하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을 때
홈팀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90+2분. 김태원의 스루 패스를 받은 교체 투입 공격수가 완벽한 침투로 2대2를 만드는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장은 한순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0분이 훌쩍 지난 시간, UAE가 동점골을 노리고 전원 공격에 나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은 오른쪽 윙 포워드 윤도영. 그는 코너 플래그 쪽으로 가서 시간을 끄는 대신 인생의 남을 선택을 합니다. 25m 거리. 윤도영이 중앙 수비수를 제친 뒤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합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공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휘어지며 골키퍼의 손을 피해 골문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3대1. 그 순간 승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의 승리. 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선언이었고 홈팀의 의지와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린 결정타였습니다. 한국은 운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체력, 그리고 축구 지능에서의 절대적인 우위로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윤도영의 슈팅은 한국 유소년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이미 대륙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설들의 찬사, 힘의 균형이 이동하다. 이 충격적인 승리는 권력의 이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시아 축구 레전드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의 레전드이자 유소년 지도자인 혼다 케이스케는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본이 UAE에게 진 이유는 냉정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한국은 우리에게 수업을 해줬다. 동점골을 허용했을 때 그들은 겁먹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했다. 이 세대의 위닝 멘탈리티는 소름 끼칠 정도다. 향후 10년,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역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봤습니다. 추가 시간의 골은 우연이 아닙니다. KFA가 지난 10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공격적 사고, 그리고 개인 기술을 중시하는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많이 뛰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를 할 줄 알고 상대를 끝장내는 법을 아는 선수들입니다. 카타르의 해설위원 알카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UAE도 잘했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다. 차이는 한순간의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스타의 존재였다. 손성민과 윤도영은 유럽의 어떤 클럽이라도 탐낼 재능이다. 미래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유소년 친선 대회의 결과를 넘어서는 거시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걱정하던 팬들에게 건네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손흥민이 노쇠하면 누가 대표팀을 이끌 것인가? 한국 축구는 정체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U-15 대표팀의 경기를 보십시오. 일본을 꺾은 상대를 중동의 용광로 같은 원정에서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의 재능의 샘이 결코 마르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대나무가 늙기도 전에 죽순들이 이미 울창한 숲을 이뤘습니다. 사령관의 두뇌를 가진 김태원, 바람을 가르는 스피드의 손성민, 그리고 마법의 왼발 윤도영. 이들은 향후 10년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를 빛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의 확실한 후계자들입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